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관계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부터 틀어진 거예요. 그 답답함이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는지 몰라요. 제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했는데 왜 상대방은 점점 멀어지냐고요. 처음엔 저도 그 이유를 찾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상담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답이 점점 선명해지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타고난 성격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모가 뛰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발견한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적으로 딱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덜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3가지가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통하지만 이성관계에서는 더 즉각적으로, 더 극적으로 통해요. 적의 마음도 얻는 방법인데 남자 마음을 못 얻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인간관계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60대 이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3가지가 말로 들으면 너무 쉬워 보여요. 아, 그거 나도 알아 하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알면 알려주고 싶고, 보이면 말하고 싶고, 느끼면 표현하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이거든요. 오히려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이걸 제일 못하세요. 아는 게 많으니까 나눠주고 싶고, 눈치가 빠르니까 다 보이고,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감정이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관계에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상담을 오셨던 분이 계세요. 67이신 분인데 주변에서 워낙 아는 게 많다고 소문이 난 분이셨어요. 살면서 경험도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사람 보는 눈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요. 좋은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도움이 되려고 한 말인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관계가 멀어지고 그분은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혹시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라고요. 아는 걸 너무 많이 말씀하시고 보이는 걸 너무 많이 표현하시고 느끼는 걸 너무 많이 드러내시는 건 아닐까요? 라고요. 그분이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셨어요. 아는 걸 말하는 게 왜 문제냐고, 솔직한 게 왜 나쁘냐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그분이 한참을 조용히 계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내가 평생 반대로 살았구나 라고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오늘 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처음엔 이게 맞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동안 관계에서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가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르는 척 하세요. 이 말을 들으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르는 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아는 척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요. 특히 살면서 경험도 많으시고 아는 것도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아는 게 있으면 말하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이거든요. 대화를 하다가 내가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입을 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사람,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모든 관계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상담을 하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나도 알아요. 그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이 딱 막혀버려요.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더 나누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이미 다 안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 사람한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사람이니까 하고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들고 관계가 얕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미 들어봤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정말 흥미롭다는 듯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야기하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더 말하고 싶어지고 더 나누고 싶어지고 이 사람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그게 모르는 척의 힘이에요. 상대방이 말을 더 하고 싶게 만드는 힘, 상대방이 마음을 더 열고 싶게 만드는 힘이에요. 제가 상담하셨던 분 중에 65인 분이 계셨어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살면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사람 보는 눈도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왜 사람들이 나한테 속마음을 잘 안 털어놓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는 깊은 이야기를 안 하냐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들으면서 내가 아는 게 있으면 말해주고 해결책이 보이면 알려주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내 이야기도 한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했어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도 전에 상대방이 다 털어놓기도 전에 이미 답을 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하다가 자꾸 끊기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분께 제가 딱 하나만 해보시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아는 게 있어도 모르는 척 해보세요. 라고요. 내 이야기는 잠깐 뒤로 미뤄두고 해결책도 잠깐 뒤로 미뤄두고 그냥 끝까지 들어만 보세요. 라고요. 그분이 처음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라고요. 모임에서 나한테 먼저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생기고 오랫동안 연락 없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고 달라진 건 딱 하나였어요. 아는 척을 멈추신 거예요. 이게 이성관계에서는 정말 결정적으로 작용해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잘 들어주는 여자래요.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여자예요. 남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뻔한 이야기여도 이미 아는 이야기여도 그래서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는 여자한테 남자는 본능적으로 더 말하고 싶어져요. 내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매력인지 몰라요. 반면에 남자가 이야기하다가 그거 나도 알아요. 그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는 여자한테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가 버린대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걸 보여주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여자한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여자를
잊지 못해요. 그게 특별한 외모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는 그 기억이 너무 오래 남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세상에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진심으로 모르는 척하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드물거든요. 그 드문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척의 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딱 하나만 해보세요. 아는 게 나와도 3초만 참아보세요. 그 3초 동안 상대방이 더 말할 수 있게 기다려보세요. 해결책이 보여도 3초만 참아보세요. 내 이야기가 하고 싶어도 3초만 참으세요. 그 3초가 관계를 바꿔요. 그 3초가 상대방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모든 관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이에요. 못 본 척 하세요.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못 본 척이란 게 그냥 눈 감고 모르는 체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모르는 척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면 보이는 건 말하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이거든요. 특히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보일 때, 상대방이 실수하는 게 보일 때, 상대방한테 고쳐야 할 부분이 보일 때, 그걸 말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건데,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데 못 본 척 해준 사람은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왜 그럴까 했어요. 잘못을 바로 잡아준 사람이 더 고마운 거 아닌가, 더 오래 기억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실수를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내가 잘못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걸 굳이 누군가가 짚어주는 순간 머리로는 맞는 말이란 걸 알면서도 마음에서는 반발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반발심이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으로 쌓이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실수했는데 상대방이 못 본 척 해줬을 때는 어때요? 말로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봤는데도 말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이 알면서도 넘어가줬구나 하는 그 느낌이요.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 실수보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관계를 깊게 만들어요. 지적하는 사람한테는 조심스러워지고 못 본 척 해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셨던 분 중에 64이신 분이 계셨어요. 참 꼼꼼하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던 분이에요. 본인 말씀으로는 그게 솔직한 거고 그게 진정한 관계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셨대요. 모임에 나가면 어딘가 어색하고 가까웠던 분들이 슬슬 연락을 뜸하게 하고 처음 만난 분들은 두 번 다시 연락이 안 오고 그분은 그게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솔직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틀린 건 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사람들이 멀어지냐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주변 분들 실수가 보이실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말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그냥 두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고마워하던가요? 라고요.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마워하기보다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좋은 말을 해줬는데 왜 기분 나빠하냐고요. 저는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하는 건 지적이 된다고요. 그리고 지적을 받은 사람은 맞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한 사람을 불편하게 느끼게 되어 있다고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내 실수를 내가 알고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 주길 바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콕 짚어주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게 아닌데, 내가 실수한 건 나도 아는데, 그걸 굳이 남이 말해줘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상한 감정이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으로 남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상대방 자존심을 건드린 말은 오래 불편하게 남아요. 이게 이성관계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요. 남자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여자가 누구냐고 하면 하나같이 비슷한 대답을 해요. 내 실수를 못 본 척 해주는 여자래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약속을 깜빡했을 때, 내가 어딘가 부족했을 때 그걸 굳이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주는 여자. 그 여자 옆에 있으면 가장 편안하다고 해요.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부족해도 받아들여질 것 같은 느낌, 그 안전함이 그 여자를 계속 찾게 만드는 거래요. 반면에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짚어내는 여자, 잘못된 게 보이면 바로 말하는 여자 옆에서는 긴장이 된다고 해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드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 곁에 있는 게 편안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 곳에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못 본 척이 무서운 게 이게 단순히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그치지 않아요. 못 본 척 해준 그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거든요. 상대방이 다 봤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그 고마움이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는지 몰라요. 나의 부족함을 봤는데도 그냥 넘어가준 사람, 나의 실수를 알면서도 모른 채 해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준 사람보다 더 깊이 기억에 남아요. 지적한 말은 잊혀도 못 본 척 해준 마음은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상대방한테 뭔가 보였을 때 말하려는 입을 한 번만 닫아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말하면 내가 속이 시원할까? 아니면 상대방 마음이 편안해질까? 내가 속이 시원해지는 말이라면 잠깐 참아보세요. 상대방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이라면 그때 하세요. 그 기준 하나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못 본 척 할 줄 아는 사람, 고여도 말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남자들이 오래 머무는 거예요. 지적하는 사람은 두렵고 못 본 척 해주는 사람은 그리운 거예요. 없는 척 하세요. 이 말이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없는 척이라는 게 뭔가를 숨기라는 거냐고, 감정을 억누르라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없는 척이라는 게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다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끼는 건 느끼되 그걸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감정을 전부 꺼내는 사람과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 두 사람이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솔직한 게 좋은 거라고 배워왔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건강한 거라고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사귀기만 하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직한 것과 다 드러내는 것은 달라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은 달라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는 것, 그 감정을 언제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성숙함이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감정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좋으면 바로 좋다고 하고, 싫으면 바로 싫다고 하고, 서운하면 바로 서운하다고 하고,
기대가 있으면 바로 기대를 표현하고, 그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오히려 관계를 얕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왜냐면 다 드러난 사람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거든요. 궁금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설렘이 생기지 않아요. 설렘이 없으면 관계가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제가 상담하셨던 분 중에 62이신 분이 계셨어요. 감수성이 정말 풍부하신 분이에요. 기쁠 때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시고, 서운할 때 서운함을 바로 말씀하시고, 누군가가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게 자기 스타일이고 그렇게 사는 게 후련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관계가 자꾸 금방 식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흥미를 잃는 것 같다고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이성 관계는 더 그렇다고 하셨어요. 왜 항상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분이 관계 초반에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바로 표현한다고요. 좋다고, 만나고 싶다고, 함께 있고 싶다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바로 말한다고요. 이게 서운했다고, 이런 게 속상했다고, 기대가 생기면 바로 이야기한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처음엔 그 솔직함이 신선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기대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다 보이는 사람한테는 궁금함이 사라져요. 궁금함이 사라지면 설렘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다 보이는 것보다 조금 가려진 게 더 궁금한 거예요. 완전히 열린 책보다 아직 덜 읽은 책이 더 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 본능이에요. 없는 척이라는 게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감정이 있는데 없는 척, 기대가 있는데 없는 척, 좋은데 없는 척. 그 여백이 상대방을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궁금함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힘이에요. 없는 척이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서운함이나 기대 같은 감정은 더 그래요. 서운한 게 생기면 바로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기대가 있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참고, 그 불안함을 참고 없는 척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관계에서 더 깊은 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감정을 바로바로 꺼내는 사람보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신뢰를 만들어내거든요. 가볍게 표현되는 감정보다 조금 늦게 표현되는 감정이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이게 이성관계에서는 정말 극적으로 나타나요. 제가 상담하면서 남성분들한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비슷한 대답을 해요. 알 수 없는 여자래요. 좋은지 싫은지 모르겠는 여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 여자. 다 드러내지 않는 여자. 그 여자한테 계속 마음이 간다고 해요. 반면에 감정을 다 드러내는 여자. 좋으면 바로 좋다고 하고, 서운하면 바로 서운하다고 하는 여자한테는 처음엔 편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설렘이 없어진다고 해요. 다 보이니까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궁금하지 않은 사람한테 설레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좋아도 없는 척, 서운해도 없는 척, 기대가 있어도 없는 척. 그 여백이 남자를 계속 궁금하게 만들어요. 저 여자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저 여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궁금함이 그 여자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여자는 금방 읽히고, 없는 척 할 줄 아는 여자는 평생 궁금해요. 그 궁금함이 매력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남자를 설레게 하는 여자들한테는 전부 이게 있어요. 자기 감정을 다 꺼내지 않는 여유, 조금 가려둘 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오늘부터 감정이 올라올 때
딱 하나만 해보세요. 바로 꺼내지 말고 한 박자만 기다려보세요. 서운한 게 생겼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하루만 지나서 그래도 말하고 싶으면 그때 말해보세요. 좋은 감정이 생겼을 때 바로 표현하지 말고 조금만 담아뒀다가 표현해보세요. 그 한 박자가 관계를 바꿔요.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다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 조금 가려둘 줄 아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 귀티가 나고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을 남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세요.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이게 제일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냐고요.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다고 해야 한 거 아니냐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감정은 느껴야 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을 상대방한테 바로 드러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차이예요. 살면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바로 표현했더니 상대방이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걸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볍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요. 반대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더니 상대방이 오히려 더 안절부절 못하면서 눈치를 보는 경험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상처받은 걸 티내는 순간 상대방한테 내 약점을 주는 거예요. 그 약점을 준 사람이 관계에서 우위에 서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괜찮은 척하는 순간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름이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함이 오히려 나한테 더 자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처음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고요. 진심으로 관계를 맺어야지 왜 괜찮은 척이라는 연기를 해야 하냐고요.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괜찮은 척이 연기가 아니에요. 괜찮은 척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상처를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는 것. 내 아픔을 아무 순간에나 꺼내지 않는 것. 그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방식이에요. 상처를 바로 드러내는 게 솔직한 게 아니에요. 상처를 드러낼 사람과 순간을 고를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상담하셨던 분 중에 66이신 분이 계셨어요. 정이 많으시고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하시는 분이셨어요. 이게 서운했다고, 이 말이 상처가 됐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본인 말씀으로는 그게 솔직한 거고, 그래야 관계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반복되더래요. 상처받았다고 표현할수록 상대방이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 패턴이 여러 관계에서 반복되니까 시험, 감, 오한 단체매, 시험만체, 만체매오, 시험만체매오, 영영, 시험만체매오, 완만셈영, 원세오명, 시험만셈영.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처받았을 때 바로 표현하시는 게 사실은 상대방한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약한 부분이 보이는 순간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이용하게 되어 있다고요.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심리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내가 아프다는 걸 보여주면 상대방은 내가 그 사람한테 달려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달려있는 사람한테는 조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잃을 것 같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괜찮은 척하는 사람한테는 상대방이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떠날 수도 있으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께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했어요. 다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하지 말고
괜찮은 척 해보시라고요. 속으로는 아파도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대해보시라고요. 그분이 처음엔 그게 너무 어색하고 억울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상처받은 걸 참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몇 주 후에 다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요. 상처를 받았는데 괜찮은 척 했더니 상대방이 오히려 더 안절부절 못하면서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더래요. 예전엔 내가 먼저 말해도 시큰둥하던 사람이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 경험이 너무 신기하셨다고요. 괜찮은 척하는 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괜찮은 척에는 또 다른 의미 있어요. 나 자신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상처받았을 때 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상처가 더 커져요.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감정이 더 생생해지고 더 오래 남고 더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반면에 괜찮은 척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진짜로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몸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몸을 따라가거든요. 괜찮은 표정을 짓다 보면 정말로 조금씩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상처를 키우지 않고 상처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성관계에서는 정말 결정적으로 작용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남성분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남자가 실수했을 때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남자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남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남자가 서운하게 했을 때, 남자가 실망시켰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상처받은 걸 표현하는 여자한테는 미안한 마음보다 부담감이 먼저 든다고 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구나. 이 여자 옆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구나 하는 피로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피로감이 쌓이면 그 여자 곁에 있는 게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반면에 괜찮은 척하는 여자한테는 전혀 다른 감정이 생긴다고 해요. 저 여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속으로 많이 상처받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 걱정이 더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걸 표현하는 여자한테는 부담이 생기고 괜찮은 척하는 여자한테는 죄책감이 남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그 여자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괜찮은 척하는 여자는 남자 눈에 강해 보여요. 흔들리지 않아 보여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강함이 매력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을 때마다 감정을 드러내는 여자한테는 이 여자가 나한테 많이 달려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은 척하는 여자한테는 이 여자는 나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오히려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괜찮은 척이 나를 더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오늘 당장 모든 상황에서 괜찮은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상처받은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하고 싶을 때 딱 하루만 기다려보세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말하고 싶으면 그때 말하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상처가 조금 작아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괜찮은 척 하루가 만들어내는 관계의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상처를 바로 꺼내지 않는 것, 아픔을 조금 담아두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를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 상대방이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